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 등 검사만 10명이 투입됐습니다. 6명의 검사가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검사들 외에도 체포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한 파견경찰관 박창환 총경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검은 178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엔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CCTV 화면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에서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국무회의 영상도 재생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사전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하지만 당시 안건은 의안번호와 함께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됐고 의결도 거쳤다는 점에서 12월 3일 상황과는 다릅니다. 특검은 또 3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외환 의혹도 여기에 담았습니다.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167쪽 분량의 PPT와 66쪽 의견서를 제출하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외환 혐의가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특검이 졸속 수사를 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내란 사태와 연계된 혐의들로 구속하는 건 같은 범죄로 재구속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최후 진술까지 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 하지만 그 안에 특검이 영장에 적시된 혐의들로 재판에 넘기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만큼 이첩받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미 체포 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정식 출석 요구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반발했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곧장 출석일을 통보하며 수사 개시 열흘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조사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차례 기일 변경을 요구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때에도 이렇게 생긴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까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속기간 20일 안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사실상 수사기간 내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 아직 조사가 더딘 외환 혐의 실체 규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실장이나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가능성은 내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등 영장을 청구한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풀려나 있으면 다른 인물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졌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관련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도 확보돼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20분가량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재판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이 혐의 소명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면 부인으로 나온 점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그 안에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로 기소를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특검 수사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미 김용현 전 장관과 노성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 있는 상황이어서 특검은 남아있는 가장 큰 의혹인 외환 의혹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조사가 덜 이뤄진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